시간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간. 자, 148페이지에 보니까 확인 설명서에 관한 내용, 이게 작년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확인 설명서에 여러분들 이거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확인 설명서는 법정 서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정 서식을 반드시 써야 돼요. 20호 서식이요. 자, 중개대상물에 따라서 사용하는 서식이 틀립니다. 자, 중개대상물이 주거용 건축물이다 그러면은 몇 번 원서식을 써야 되는 거기 적혀 있죠. 주거용이다 그러면 원서식을 써야 되고, 비주거용이다 그러면 투서식 써야 되고요. 토지 같으면 쓰리서식 써야 돼요. 자, 그다음 입간공은 포서식 써야 된다. 한글 4종이 있고 영어로 4종이 있어요. 영어가 있다라, 영문도 있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어디 볼 거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서식 있죠. 그렇죠. 152페이지. 152페이지에 그 서식 있죠. 거기 안에 있는 내용을 이제 다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 머리에 지나서 외우시면 되는데, 그죠? 지는 났는데 안 외우신다는 얘기지. 네, 이거 뭐 외우려고 막 노력할 필요 없고 그냥 하다 보면 다 외워집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까지 또 나왔던 내용들이 막 또 용어가 겹칩니다. 겹치니까 일단은 자, 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외우는 방법을 순서대로 해야 돼, 순서대로. 그래서 한번 적어볼게요. 자, 거기 보시면 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서식에 관한 내용으로서 첫 번째가 이제 기재사항인데, 기재사항. 어떤 식으로 기획하냐면 거기에 로마자로 1 해가지고 뭐가 돼 있어요? 아니 기본 확인사항 되겠습니까? 요거 찾았죠? 기업의 기본 확인사항 찾았습니까? 예, 그 다음에 그 쭉 오른쪽 페이지 가면 2가 돼 있어요. 2가 뭐가 돼 있어요? 세부 확인사항 돼 있죠? 그 다음 밑에 내려가면 3 돼 있네. 뭐가 돼 있어요? 중개 보수에 관한 사항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1, 2, 3 이렇게 구분되어 있구나. 기본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 중개 보수에 관한 사항 되겠습니까? 그 밑에는 뭐냐면은 매도인하고 매수인하고 뭐 이렇게 의뢰인하고 그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이랑 서명 날인하는 날이 나와요. 그렇죠? 네. 전체적으로 구성이 이렇게 돼 있구나 이렇게 머릿속에 암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기본 확인사항으로 다시 넘어와서 기본 확인사항에 보면은 거기 동그라미 1번부터 쭉 가면 동그라미 8번까지 돼 있어요. 찾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부 확인사항이 동그라미 9번부터 동그라미 12번까지 돼 있죠. 4개. 그리고 중개보수에 관한 사항이 동그라미 13번. 그러니까 총 13가지라는 얘기예요. 총 13가지. 기본 확인사항 8가지. 세부 확인사항 4가지. 중개보수에 관한 사항 1가지. 이렇게 외워야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기본 확인사항이 8가지라고 했죠. 8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뭡니까? 대상 물건 표시잖아요. 제목부터 먼저 하세요. 제목부터 대상 물건 표시. 대상 물건 표시예요. 표시에 관한 사항이지. 그죠? 사실관계 표시에 관한 사항이에요. 자, 중개 대상 물건이 토지일 수 있지. 토지. 그 다음에 건물일 수 있잖아요. 구분되어 있죠. 토지 같은 경우에는 3가지만 기재하게 되어 있다고. 우리가 많은 내용을 조사했지만 3가지만 기재한다고요. 어떤 겁니까? 소재지. 네, 외웁니다. 최대한 소재지 조사했죠. 면적 조사했죠. 제곱미터 단위로. 그 다음에 지목 조사했죠. 그러니까 요 3가지를 기재한다 그래 보셔야 돼요. 나머지 뭐 지세라든지 토질이라든지 이런 거 조사했잖아. 기재 안 합니다. 되겠습니까? 확인설명서의 기재해야 될 사항은 소재지, 면적, 지목입니다. 표시사항. 대상물건 표시에. 그런데 지목은 공보상에 지목이 있죠. 공보상 지목하고 또 실제 이용 상태 요거 세부적으로 기재를 하게 돼 있다고. 토지에 대해서 되겠죠, 3가지.
자, 그 다음에 건물 보시면은 건물에 대해서 여러 사항 또 조사했잖아. 면적 같은 것 중에서 전용 면적 제곱미터인데. 그러면 공용 면적은요? 없습니다, 거기에. 그죠? 공용 면적 조사했지만 기재하지 않는다. 전용 면적을 기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지, 지분이 있어요. 제곱미터. 그 다음에 준공연도입니까? 자, 준공연도. 증축, 개축, 연도. 증개축, 연도. 그럼 뭡니까? 용도. 자, 용도는 다시 두 가지네. 네, 대장상의 용도랑 실제 용도랑. 건축물 말합니다, 건축물. 자, 그 다음에 구조입니까? 그 다음 방향. 그 다음에 내진 설계, 적용 여부. 그 다음에 내진 능력.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상의 어떤 위반 건축물 여부. 그 다음에 위반 내용. 요런 거. 요까지죠. 자, 요게 이제 건축물에 관한 내용이죠. 자, 대부분 다 건축물 대장을 통해 조사합니다. 그런데 요거 방향 있죠. 요거 방향은 어떻게 조사됐어요? 방향은 네, 현장 답사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죠? 했잖아, 다. 현장 답사 해가지고 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실의 방향이고 그 밖 건축물은 주된 출입구. 이렇게 하여튼 두 가지 토지 건축물 이런 식으로 하고 쭉 보시면은 금방 또 애워집니다. 여기까지가 대상물건 표시에 관한 내용이지요. 자,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권리관계예요. 자, 권리관계 보면은 거기 소유권하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 토지 건축물 구분해가지고 자, 요거는 뭘 보고 조사하겠어요? 요거는 네, 소유권하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당연히 등기상 증명서겠죠. 자, 거기에 이제 또 항목이 뭐가 있냐면 민간 임대 등록 여부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민간 임대주택에 관해서는 자, 민간 임대 등록 여부 요거를 뭐 공공지원이냐 장기 일반이냐 거기에 단기라고 되어 있는데 단기가 아니고 이제 그 밖이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밖이냐. 하여튼 이런 거는 여러분들 유학집에 나오면 그게 또 개정된 내용이 들어 있으니까 일단 민간 임대 등록 여부 임대인을 통해서 조사한다든지 하여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에다가 밑에다가 옆에다가 적어 놓습니다. 여기 추가됐다고 했죠.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예요. 주택 임대차에 관해서 계약갱신 했냐 안 했냐 계약갱신 요구권 그 옆에 적어 놓으세요. 행사 여부. 그래서 이 행사 여부를 확인해서 누구한테? 매수인한테 알려줘야 돼요. 매수인한테 전세를 끼고 이제 거래할 때, 전세가 이제 있는 물건에 대해서 거래할 때, 그 전세라든지 아니면 그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했냐 안 했냐, 할 거냐, 언제 했냐 안 했냐 이런 행사 여부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수인한테 알려줘야 된다고 어떤 민간임대 등록 여부 그 옆에다가 적어놓으면 돼요. 계약갱신 요건 행사 여부 이런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일단은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이제 토지 이용 계획. 공법상의 이용 제한 거래 규제. 그렇죠? 공법상의 이용 제한 거래 규제. 자, 요거는 안에 내용이 좀 많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용도에 관해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에 관한 내용.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건폐율하고 용적률 상한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도시 군 계획시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허가 신고 구역에 관한 여부. 허가 신고 구역 여부.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관한 내용이 있고 투기지역 여부.
투기지역, 뭐 토지 투기지역, 건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이런 투기지역 여부.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이런 거. 네, 도시군 관리계획 하고 그 밖에 어떤 공급상의 이용 제한, 공급상의 제한 사항들.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요 공급상의 이용 제한 거래 규제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다고 했어요. 아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확인하고 여기에 이제 나타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동산 어떤 종합 정보망이라고 있습니다. 부동산 종합 정보 시스템 요걸 통해 확인하고 요 항목들 중에서 요 건폐율하고 용적률 상한 요건 어떻게 확인한다 했습니까? 요거는 시군 조례라고 했죠. 요거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 세 가지 있잖아요. 그죠? 도시군 계획시설,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도시군 관리계획은 어떻게 확인한다 했어요? 요거는 현장 답사라고 했어요. 요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 토지 이용계획 공급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 요거는 자 임대차의 경우는 생략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임대차는 생략 가능. 임대차는 생략 가능하다. 그래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은 입지 조건이죠. 입지 조건. 자, 입지 조건은 그 항목이 아까 6가지 있다고 했어요. 도로와의 관계. 몇 미터 도로에 접하냐, 포장이냐, 비포장이냐, 뭐 접근이 용이하냐, 이런 도로와의 관계. 그 다음에 대중교통이 대중교통, 지하철, 버스 정류장 이름 이런 거. 그 다음에 주차장 있냐 없냐. 그 다음에 교육시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판매시설, 할인매장, 백화점, 의료시설, 종합의료시설 몇 분 소요되는지, 도보 몇 분 이런 거. 하여튼 6가지 항목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앞머리를 따면은 이렇게 암기했어요. 도대주, 교판의. 이렇게 암기를 해야 나중에 서식 비교해서 제외되는 걸 쉽게 알 수 있어요. 도대주, 교판의. 이렇게 세 가지씩 구분해가지고. 입지 조건을 어떻게 조사한 데 있습니까? 이거는 네, 현장 답사입니다. 현장 답사.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가 뭡니까? 관리에 관한 사항이죠.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리 주체, 관리실의 유무, 경비실의 유무라든지 관리 주체가 어떻게 되느냐, 자가관리냐, 위탁관리냐. 자, 이것도 어떻게 조사합니까? 네, 현장 답사다. 자, 이제 6번째가 있네, 그죠? 6번째가 비선호시설입니까? 비선호시설인데 1km 이내 비선호시설의 유무, 그 다음에 그 종류하고 위치. 자, 이것도 어떻게 조사하죠? 네, 현장 답사입니다. 현장 답사. 자, 이제 7번째가 거래 예정 금액이네, 그죠? 자, 거래 예정 금액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목이. 그러면 세 가지가 있다. 거래 예정 금액이 있고요. 등이니까 두 가지 뭐냐면 개별 공시지가, 토지에 관한 개별 공시지가와 건물, 주택 공시가격을 말해요. 자, 여기에서 이 개별 공시지가하고 건물주택 공시가격 요거는 임대차는 생략 가능. 임대차는 생략 가능. 요 두 가지요. 어떻게 조사합니까? 요거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거래 예정 금액과 전부 다 개별 공시지가, 건물주택 공시가격이에요. 중개 완성 전입니다. 전부 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8번째네, 그죠? 취득 시 부담할 조세,
종류하고 및 세율. 자, 뭐가 있습니까? 취득세가 있죠? 취득세가 있고 또 농특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세가 있어요. 취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자, 요거는 임대차는 어떻게 될까요? 임대차는 생략 가능이 아니라 임대차는 제외. 임대차는 제외입니다. 얘는 조세 취득이 아니니까. 자, 여기까지가 이제 뭡니까? 여기까지가 기본 확인 사항이에요. 여기까지가 기본 확인 사항이야. 다 외웠죠? 기본 확인 사항. 자, 그 다음에 다 외운 거예요. 다 외웠어. 세부 확인 사항 넘어갈게요. 세부 확인 사항은 자, 네 가지가 있는데 전부 다 자료를 요구하는 사항이에요. 자료 요구 사항이다. 자, 9번 적을게요. 9번. 실제 권리 관계는 실제 권리 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미공시 물건의 권리사항. 자, 요거는 뭐 법정지상권 이런 걸 얘기하죠. 주택 상가 임대차 그리고 미공시 물건으로서 정원석 같은 거. 요거는 어떻게 한다고? 네, 자료 요구 사항이다. 자료를 달라고 하는 거죠. 네. 자, 10번째가 뭐냐면 내외부 시설물이네. 그죠? 내외부 시설물. 자, 내외부 시설물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 수도, 전기, 가스, 소방. 그 다음에 난방방식 이런 게 있죠. 난방방식, 연료 공급. 그 다음에 승강기, 배수. 자, 여기에서 이제 좀 주의해야 되는 건 소방인데, 소방 같은 경우에 이 주거용 기준으로 보면은 여기에 단독 경보형 감지기라고 이제 아파트 이외에 주택에 대해서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이제 설치했냐, 설치했으면 몇 개 했냐, 이런 것들을 조사하게 돼 있고 기재하게 돼 있어요. 주거용에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인데 이게 상가 같은 경우 있죠. 비주거용 상가 같은 경우에는 소화전하고 비상벨을 거기에 기재하게 돼 있어요. 상가에 보면요. 자, 그 밖에 어떤 뭐 홈 오토메이션, 가정 자동화 시스템, 홈 오토메이션이라든지 오수, 정화 시설 용량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자, 11번째가 이제 벽면 도배가 되겠네요. 그죠? 벽면 도배 상태. 이것도 자료 요구 사항이고, 12번째가 뭐예요? 이제 환경 조건 세 가지가 있죠. 환경 조건 세 가지. 1조, 소음, 진동. 이런 것도 지금 상태에 관한 내용들은 다 지금 이미 암기가 다 돼 있잖아요. 다 돼 있죠, 이거? 암기 다 돼 있잖아, 이거. 자, 여기까지가 세부 확인 사항이죠. 자,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중개 보수에 관한 사항이에요. 중개 보수에 관한 사항으로서 13번째가 뭡니까? 중개 보수 실비 금액 산출 내역 이런 식으로 13가지 다 적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13가지의 기재 항목인데, 기재 사항인데, 이 기재 사항을 기초로 해가지고 서식의 비교, 서식 비교. 이게 이제 두 번째가 세 번째겠죠. 두 번째. 서식 비교. 서식이 총 종류가 이제 4종류가 있다고 했어요. 4종류가. 자, 첫 번째 기본 확인사항. 다시 이제 암기하는 거예요. 한 번 더. 기본 확인사항 몇 가지라고 했어요? 기본 확인사항 몇 가지? 8가지라고 했죠. 첫 번째부터 대상 물건 표시. 안 보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대상 물건 표시. 두 번째는 권리관계. 세 번째는
토지 이용, 공급상의 토지 이용 계획, 예, 공급상의 제한사항. 이용 제한 거래 규제. 네 번째가 입지 조건이죠. 다섯 번째는 관리에 관한 사항이고, 여섯 번째가 비선호 시설이죠. 일곱 번째가 거래 예정 금액 등. 여덟 번째가 그렇죠. 취득 시 부담할 어떤 조세의 종류랑 세율. 여덟 가지. 요게 기본 확인 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세부 확인 사항은 아홉 번째가 실제 권리 또는 미공시 물건에 관한 권리, 미공시 물건. 열 번째가 내 외부 시설물이에요. 11번째는 네, 벽면 도배가 되겠네요. 그죠? 11번째가 벽면 도배 상태. 12번째가 환경조건.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네. 그죠? 예, 중개보수에 관한 사항으로서 13번째가 중개보수 예, 실비 금액하고 산출 내역. 그래서 이 13가지 항목을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일단 먼저 해야 되는 건 기본 확인사항 8가지 하고 세부 확인사항 4가지를 먼저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기본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 자, 각 서식이 비교해가지고 첫 번째가 주거용이네. 주거용 건축물은 방금 했듯이 이 13가지 항목이 모두가 다 기재가 돼야 되는 항목이다, 이래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에 비교해가지고 비주거용 상가 같은 거, 공장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 대상물건 표시하고 권리강의까지 다 기재해야 돼요. 토지 이용 계획 다 기재해야 되고. 자, 입지 조건 중에서는 6가지 항목 중에서 도로와의 관계하고 대중교통하고 주차장까지는 중요하죠. 그런데 교육시설이죠. 교육시설, 교육이라든지 판매시설이라든지 의료시설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교육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은 다 집에서 가까워야 돼요. 집에서 중요하지 상가, 공장에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육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은 비주거용에서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관리실은 있습니까? 관리실 있죠. 상가도 관리실 있죠. 비선호시설은 상가하고 공장하고는 중요한 사항이 아니다. 기재하지 않는다. 거래 예정 금액 다 기재하고, 조세 기재하고, 실제 권리관계 기재하고, 내부 시설물도 있죠. 상가도 공장도. 자, 벽면은 있는데 뭐는 안 한다고? 네, 도배는 안 합니다. 도배 X. 벽면은 있습니다. 자, 환경조건 1조 소음 진동이잖아. 기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공장이 더 시끄럽다 했죠. 자, 그 다음에 토지에서 대상물건 표시, 권리관계, 공급상 이용제까지 다 기재하는데, 입지 조건에서 보면은 토지도 도로와의 관계하고 대중교통 중요하죠. 주차장이 없습니다. 주차장이 없고, 교육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도 다 기재하지 않는다. 주 교판의 제외, 그렇게 보시면 되고. 토지에는 관리실이 없잖아. 관리실이 없고, 토지에는 비선호 시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해요, 이게. 그 다음에 거래 이전 금액 등에서 거래 이전 금액을 기재하는데, 개별 공시지가 토지이기 때문에 기재해요. 그런데 건물 없기 때문에 건물주택 공시가격 기재하지 않습니다. 건물 주택 공시가격 X, 조세, 그 다음에 실제 권리관계. 토지 같은 경우에는 내부 시설물이 없고 벽면 도배도 없고 환경조건도 중요하지 않죠. 보수는 받아야 되네. 보수는 받아야 되고. 자, 마지막에 이제 입관공입니다. 입관공. 임모, 광업재단, 공장재단. 자, 대상물건 표시하고 권리관계까지 다 기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자, 토지 이용계획, 입지조건, 관리, 비선호까지 다 기재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그럼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갑니까? 기재하지 않고 이 자리에
임목의 생육 상태라든지 또는 재단 목록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 예정 금액 기재하고 그 다음에 조세, 그 다음에 실제 거래는 기재하는데 내벽화는 다 기재하지 않습니다. 보수는 받아야 되고. 그래가지고 작년에 뭐가 나왔습니까? 작년에 모든 서식의 공통 기재 사항을 물어봤었어요. 모든 서식의 공통 기재 사항은 6가지인데 첫 번째가 대상 물건 표시, 권리관계,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하고 조세하고 실제 권리관계, 보수입니다. 6가지가 공통 기재 사항이에요. 요걸 작년에 물어봤어요. 맞추라고. 자, 하여튼 확인 설명서 기재 사항이랑 서식 비교 이 정도만 여러분들 좀 보시면 돼요. 자, 이 정도 하고 거기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디 보시냐면 151페이지에 자, 151페이지에 보면은 7번은 풀었고 밑에 8번 있죠. 이거 안 풀었습니다. 안 풀었죠? 자, 확인 설명서 2 서식이네. 비주거용. 자, 비주거용에서 확인 사항으로 옳은 것은 이네. 그지? 자, 비주거용이라는 걸 잘 보셔야 돼요. 기업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 여부는 세부 확인 사항이다 되어 있는데 비주거용에서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 여부는 없습니다. 그렇죠? 자, 세부 확인 사항이 이제 맞게 되면 안 돼. 단독 경보용 감지기 아니고 비상벨하고 소화전하고 비상벨을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에 보니까 내진 설계 적용 여부, 내진 설계 적용 여부, 요거는 기본 확인 사항이다. 내진 설계 적용 여부. 기본 확인 사항 맞습니까? 그렇죠. 내진 설계 적용 여부, 내진 능력은 건축물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상 물건 표시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본 확인 사항 맞습니다. 디귿 보세요. 실제 권리 관계 공시되지 않는 물건의 권리 사항은 세부 확인 사항이다. 맞아요. 맞죠? 자, 리을에 보니까 환경조건 일조 소음 진동은 세부 확인 사항이다. 자, 여기 주의해야 되는 게 이게 자체가 세부 확인 사항은 맞아. 근데 비주거이기 때문에 이걸 기재하지 않는다고. 그런 부분을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답이 3번입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면은 서식 다음에 페이지가 165페이지가 있어요. 165페이지 보면은 구문 문제가 있잖아요. 자, 확인 설명서 작성 방법에 관한 내용인데 옳은 것은 확인 설명서 작성 방법에 관한 내용으로서 옳은 것은 1번 대상 물건이 위반 건축물인지 여부. 자, 등기상 증명서를 통해 확인이 됩니까? 건축물 관련. 자, 위반 건축물인지 여부는 일단은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니까 비선호 시설 입지 조건 관리에 관한 사항은 매도인에게 요구해야 하는 사항이다 돼 있는데 비선호 입지 관리는 모두 현장 답사입니다. 3번에 매매의 경우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 계획, 뭐 그 밖에 도시군 관리계획 요거 개업이 확인해야 될 사항이다. 맞습니다. 이거는. 4번에 임대차의 경우에 개별 공시지가 및 건물주택 공시가격 반드시 기재해야 된다. 생략 가능한다고 했죠. 자, 5번에 취득시 부담한 조세의 종류 세율은 중개 완성되기 전 지방세법을 확인해서 기재한다. 그런데 임대차의 경우에도 기재해야 된다. 임대차는 제외입니다. 자, 10번 보세요. 확인 설명서에 관한 내용에서 틀린 것은 1번 서식은 주거용, 비주거용, 토지, 입광공 이거 구분되어 있죠. 2번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 했으면 개업과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맞고 3번에 매매의 경우에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모든 확인 설명서에 공통으로 기재해야 될 사항이다. 그렇죠. 조세. 자, 4번에 비주거용 건축물의 서식에는 비선호 시설이 있는지 여부를 표시해야 된다.
네, 비주거용에는 비선호시설은 기재사항이 아니죠. 틀린 지문이고 5번에 입관공 서식에는 입지 조건에 관한 기재사항이 없다. 없어요. 토지 이용계획 그 다음에 입지 관리 비선호가 없다고 했죠. 자, 여기까지 하고 문제를 오늘 OX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분묘 기지권에 관한 문제가 먼저 나와 있네, 그죠? 자, 장래의 묘, 가묘죠. 가묘는 분묘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은 말이네, 그죠? 자, 이번에 보세요. 분묘의 특성상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 즉시 분묘 기치를 합니까? 20년간 평원 공연하게 점유해야 되겠죠? 3번에 평장, 암장되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는다. 평장, 암장 안 된다고 했고 3번에 분묘기지권에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분묘기지 자체에 한정됩니까? 아니고 수호봉사에 필요한 주변 공지까지 포함이 되고 반드시 사선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했어요. 장사에 관한 법률을 보세요.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에 관한 시흥구에다가 신고해야 됩니다. 네, 매장 신고 있습니다. 매장 후 30일 이내. 자, 6번을 보세요. 개인 사설 묘지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등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인 사설 묘지는요. 사후 신고입니까? 사후 신고. 그렇죠. 설치하고 나서 30일 이내에 신고입니다. 허가 아닙니다. 7번에 가족 사설 묘지라고 되어 있네. 면적이네. 네. 그렇죠. 어떻게 암기했습니까? 30, 100, 1000, 10만 이상 되어 있잖아요. 가족이니까 100 이하가 돼야 되겠네. 8번에 문중자연장지 조성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연장지, 문중, 그렇죠. 사전 신고죠. 자연장지는 개인은 조성 후 30일 이내 신고고 가족하고 종중, 문중은 사전 신고고 법인만 사전 허가입니다. 예, 그렇게 구분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작성에 관한 내용으로서 9번에 지적도 상의 도면상의 경계와 실제 경계가 불일치하네. 그럼 지적조사. 도면상의 경계 기준이겠죠. 틀린 지문입니다. 10번에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에는 소음에 관한 환경적으로 기재해야 된다. 비주거용 환경 기재하지 않죠. 네. 11번에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에 관한 사항은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의 기본 확인 사항에 해당한다. 내외부는 세부 확인 사항이죠. 12번에 건축물의 내진 설계 적용 여부, 내진 능력은 기본 확인 사항이다. 네. 맞아요. 예. 대상물건 표시니까. 13번 토지 매매의 경우에 중개사물 확인 설명서 서식에 기재사항 중에서 실제 권리관계 공시되지 않는 물건의 권리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 확인 사항이다. 요거 세부 확인 사항이죠. 실제 권리. 자, 그 다음에 14번에 보세요.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입니다. 비주거용입니다. 1번 대상 물건 표시는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등을 확인하여 적는다. 2번에 권리관계의 기재사항, 등기사항 증명서상 중에서 등기사항 증명서 확인하여 적는다. 맞죠? 3번에 건폐율하고 용적률 상한은요. 시군 조례에 따라 적는다. 4번에 입지 조건에 관한 사항 중에서 주차장은 기재사항이 아니다. 비주거용, 상가, 주차장 중요합니다. 기재해야 되죠. 5번에 비선호 시설은 포함하지 않는다. 네, 포함하지 않죠. 이렇게 해서 서식 비교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다음 주에 중개실무 뒷부분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다음 주가 실명법이랑 그 다음에 주임법, 상임법, 경공매, 멸시정 대리 각각 한 문제씩이에요. 5문제가 나옵니다. 다 맞춰야 됩니다. 이 5문제. 되겠죠? 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건강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